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 정보가 있습니다. 데일리 건강에서 살펴가시죠. 오늘은 한의사 조내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조내경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주제 바로 알려주시죠. 네, 임신기간 중 과도한 체중 증가나 출산 후에 체중 감소 부진, 그리고 체중 감소 후에 다시 증가 등의 과정을 통해서 산후비만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후비만은 심하면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꼭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산후 비만입니다. 사실 임신과 출산을 겪은 여성이라면 이후에도 신체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일단은 산후 비만의 정의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산후비만의 정의는 임상적으로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도 체중이 이전보다 2.5kg 이상 증가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신 전에 체중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과체중이었다면 BMI, 즉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에 산후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산후비만은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도 좀 알려주세요. 네, 평균적으로 임신 중에는 7에서 12.5kg 정도의 체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보통 분만 직후에 아이, 양수, 출혈 등을 통해서 5에서 6kg 정도의 체중이 즉시 감소되고 그 외에도 소변 배출을 통해서 2, 3kg 정도가 더 빠지게 되는데요. 최근 여성의 산후 체중 증가는 앞서 말씀드린 임신 중 체중 증가의 권장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체중 증가의 권장 기준을 능가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산후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고려되는 것이 바로 임신 전 체중과 임신 기간 동안에 증가한 체중의 양입니다. 임신 전 과체중이었던 산모나 임신 당시에 과도한 영양 섭취로 체중이 과하게 늘어난 산모들은 출산 전 체중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수면과 산후비만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5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한 산모가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한 산모에 비해 산후 비만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출산 후에 부족한 수면 역시 산후 비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신 전에 과체중이었던 산모가 출산 후에 이렇게 산후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근데 임신 전에 비만이 아니었던 경우도 산후 비만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임신 전 표준 체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출산 후에 영양 섭취가 늘어나며 운동량이 줄어들어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출산 전 체중을 회복하지 못하는 산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기간 동안 본인의 체중에 맞춰 적정한 체중을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국의 한 기관에서는 임산부의 BMI에 따른 체중 증가량에 대해 임신 전 BMI가 20에서 26인 경우에는 11.5에서 16kg 정도의 임신 중 체중 증량을 하고 기준보다 낮은 BMI인 경우에는 12.5에서 18kg 정도, 그리고 그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7에서 11.5kg, 그리고 비만인 BMI가 29 이상인 임산부에게서는 6kg 정도의 체중 증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임신 기간 중에 잘 먹기 때문에 그래야 또 태아가 건강하다는 말 때문에 잘 먹잖아요. 그래서 임신 전에 표준 체중이었던 사람도 체중이 확 불어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출산을 하고 나서는 몸조리 한다고 그리고 아이 케어 한다고 약간 신체 활동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산후 신체 활동 저하는 기초대사량을 감소시켜서 출산 후에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몸조리 할 때는 운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러면 아닌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산모에게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욕기, 즉 출산 후 6주가 지나면 적정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분만 바로 다음 날부터 가벼운 걷기는 가능하고요. 통증이 약간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가벼운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가벼운 산책을 기본으로 해서
본격적인 운동은 2, 3개월 후부터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시기에 너무 빠른 고강도의 운동은 무릎, 골반, 척추 주위의 관절염을 유발하고 산후풍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산욕기 6주 후에는 적당한 운동은 필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 나온 김에 몸조리의 중요성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산후 비만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산후조리는 꼭 필요한 과정인 거죠? 네, 산후조리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산후조리는 임신, 분만에 의해서 생긴 모체의 해부학적 그리고 기능적인 변화가 임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행해지는 의학적 또는 예방적 관리를 말합니다. 특히 산욕기라고 불리는 출산 후에 6에서 8주 이내에는 관리를 잘 못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전체 산모 중에 절반 이상이 이 시기에 피로감을 느끼며 20, 30%에게서는 산후관절통, 빈혈, 요통, 치액, 두통, 우울감, 변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산후풍이라 불리는 관절통의 경우에는 발생하면 꽤 오랫동안 정말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은 출산 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이전의 건강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산후조리 할 때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것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이가 튼튼하기도 하지만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또 체중도 감량이 되고 산후조리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모유 수유가 산후 체중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 문헌을 살펴보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모유 수유만으로 소모되는 에너지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는 모유 수유가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과도한 영양 섭취와 수유 중에 운동량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체중 감소가 더뎌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산후조리에서 산모의 회복이나 모유 수유를 위해서 너무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맞아요. 지배적이어서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식사를 강조하고 또 움직이는 것은 너무 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식이 제한은 모유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운동 또한 모유의 면역 기능이나 물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유와 함께 운동 그리고 올바른 식이는 꼭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사실 모유 수유하면 정말 허기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또 산후 비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임신 전에 몸무게로 되돌려야 하는지도 좀 여쭤볼까요? 네, 분만 후에 첫 3개월 동안 가장 많은 양의 체중 변화가 일어나며 그 뒤 분만 6개월까지는 완만하고 지속적으로 체중이 감소합니다.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6개월이다 또는 12개월이다 라고 이견이 있긴 하지만 산후 초기일수록 체중 감량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한데요. 그러므로 체중 감량의 폭이 완만해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도 과체중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6개월까지는 되도록이면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3개월 만에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왔어요. 출산했을 때. 근데 몸무게는 돌아왔는데 체형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고민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체형 변화를 겪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산후에는 복부와 골반 위주로 중심성 비만이 진행되기 쉬운 때입니다. 네. 특히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좌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골반의 생김새가 입식 생활을 하는 서양인과는 다르고 또 골반과 자궁 주위의 혈류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골반 주위에 더 많은 체지방이 쌓이고 또 하체, 부종이 더 쉽게 사라지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게 복부와 골반 부위에 쌓인 지방은 빼기도 쉽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후 6개월까지 골반을 강화해주는 스트레칭과 함께 서서 생활을 하는 입식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
골반의 바른 회복과 틀어짐을 방지하고 바른 몸매 회복을 위해서도 바닥을 위주로 하는 자식 생활보다는 의자나 소파에 앉거나 서서 생활하는 입식 생활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 후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요. 산후 비만 말고 또 심리적인 변화도 있는데 실제로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후 비만과 우울증이 잘 동반되기도 하는지 그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분만 후에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수면 장애, 또 엄마 역할에 대한 과도한 육체적인 심리적인 부담감 또는 출산으로 인해서 생활 환경이 변화하는 것 등을 통해서 산모는 슬픔, 분노, 불안과 같은 가벼운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산후의 우울과 불안 증세는 추후 과체중과 관계가 깊으며 불안한 심리적인 상태는 잘못된 식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또 역으로 해서 산후 과체중인 여성은 이후에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러므로 산후 비만과 우울증은 동반될 확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산후 비만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우울증을 겪다가 또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쓰다가 또 산후 비만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산후 비만과 우울증이 두 질환이 서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서로의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산후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이유 말고라도 산후 비만을 왜 방치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 더 있으면 좀 더 짚어주십시오. 네, 산후 비만을 방치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비만 상태를 유발하고 또 다른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인 만큼 당뇨, 고지혈,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이 걸릴 위험률이 높아지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후 우울증 또한 발생하기 쉽습니다. 극단적으로 출산을 통해서 변해버린 자신의 몸을 아이의 탓으로 돌리면서 육아에 소홀해지거나 또는 모성애가 없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비단 우울증 말고도 다른 질병의 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한의학적인 방법에서는 어떻게 치료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후 비만에 대한 한방 치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산후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약물 치료이며 그 외에 전침이나 약침과 같은 부수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방의 처짐과 튼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만에 쓰이는 한약은 일반적으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분해하며 부종을 빼고 포만감을 주는 약재들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산후비만과 같은 경우에는 산후의 어혈을 제거하고 산후풍을 예방하기 위한 약재들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모든 경우는 아닌데요. 특히나 출산하고 초반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수유를 직접 하잖아요. 그럴 때도 한약 복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산모가 모유 수유 중이라면 산후비만 한약을 복용할 경우에 이제 급격한 대사량 증가로 인해서 다만 아이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유 수유 중인 산모에게서는 대사량을 확 증가시키는 방향보다는 부종을 빼고 포만감을 주는 약재 위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산후 비만은 단순히 그냥 산모가 다이어트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산후 비만에 대한 이런 어떤 한방 치료를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특징과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산후에는 일반적인 비만과는 달리 안정적으로 내 몸을 회복하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맞춰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또 내 체질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한방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산후가 가장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아무래도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산후에는 특히 높아진 체지방 때문에 근육이 빠지지 않고 지방량 위주로 감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식이 조절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후에는 육아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기 쉽고 충분한 수면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중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음주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외에도 치료 중에 어지럼이 나타나거나 소화불량, 울렁거림, 두통, 피로감 등이 느껴진다면 꼭 담당 한의사와 상담하셔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했는데 이게 사실 둘째도 가질 수도 있고 셋째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게 되면 그럼 다시 산후 비만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몸무게를 감량하긴 했으나 지방량보다 근육량이 줄어든 경우에는 특히 요요가 오기 쉽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과다한 영양 섭취와 운동량 저하가 또다시 일어난다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분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산후비만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다시 임신을 준비할 때는 적정한 체중증과 그리고 출산 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한번 산후 비만을 겪어서 완치되신 분들, 치료를 잘 마치신 분들이 다시 산후 비만을 겪지 않도록 혹은 한 번도 겪지 않은 분들 역시 산후 비만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전 그리고 임신 중에도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 중에 12kg 이상 살이 찌는 경우에는 산후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요. 출산 후에도 과다한 영양 섭취를 조심하고 산육기 이후에 적정한 운동을 통해서 산후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후 비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산모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한의사 조내경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